191페이지.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을 위력을 깨닫고 금전적으로 더욱 똑똑해짐으로써 아무에게도 내돌리지 않게 살았다. 아는 것이 없다면 힘센 자들에게 내돌려지기 쉽다. 반면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 싸워볼 기회가 생긴다. 바로 그 때문에 부자아버지는 영리한 변호사, 회계사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했다. 그 편이 정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그분에게서 배운 최고의 교훈은 이것이다. 똑똑하면 남들에게 많이 내돌리지 않는다. 부자아버지는 모범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 법이 모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파란 박스, 돈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우리의 고용주에게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을 갖고 또 통제하게 된다. 분명한 건 우리가 사주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금융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걸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2배, 3배 경제적으로 나아질 건 분명한 거거든요. 192페이지. 그분은 말했다. 내가 옳다는 걸 알면 맞서 싸울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설사 로빈후드의 그의 패거리들과 싸울 때도 말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항상 내게 믿음직한 회사,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권유했다. 그분은 회사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오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강조했다. 아버지는 회사에 고용되어 월급에 의존해 살게 되면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우유를 착취당하는 젖소나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부자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의 충고를 이야기하자 그분은 껄껄대고 웃었다. 차라리 그 사다리를 내가 소유하는 게 낫지. 그게 그분의 반응이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20년 전 그리고 오늘 성공의 사다리, 기술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사업 방식이 계속 변화의 박차를 가하는 오늘날 나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만난다. 어떻게 하면 성공의 사다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반성하는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체계에서는 더 나은 제품을 더 나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성공의 기회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어렸을 때 나는 자기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부자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섭고 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긴 했지만 아직 어렸던 탓에 언젠가 어른이 돼서 내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잘 상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요는 만약 부자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나는 아마도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의 충고를 따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 회사를 가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준 부자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제 뭐 면체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여자니까 그렇다 치고 부모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너는 우리처럼 농사지을 생각하지 말고 커서 너 회사 만들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랑 야 넌 딴짓 하지 말고 농사는 안 지어도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너 공무원 되라 이런 거랑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가난한 집에서는 공부를 못할 확률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 회사 가져야 된다, 너 회사 가져야 된다 하면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내가 사업자 등록하는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지켜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6살이 되었을 즈음 나는 내가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가 권하는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20대 중반이 되자 부자아버지의 충고가 보다 깊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막 해병대를 제대하고 제록수 사이에 일하고 있었다. 보수는 좋은 편이었지만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실망했다. 세금 공제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야 할 세금도 더 늘어났던 것이다. 미국은요 지금 이렇게 세금 공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1974년 아직도 제록수에서 일하고 있던 시절 나는 처음으로 내 회사를 차리고 내 사업을 시작했다. 이게 지금 투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가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때문에. 안 되니까. 규제가 다 걸려가지고 194페이지.
재미가 없어 이게 스터디가. 굉장히 재밌어요. 요거 얘기할까요? 그래서 194페이지 목표가 생겼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래서 태양기 레이시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3년도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부동산 지주회사를 통해 버는 돈이 많아졌고 맨 밑에 보면 맨 마지막 줄 수수료를 모두 자산 부분에 투자하고 있었다. 지주회사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있죠.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 이제 자기네 계열사 주식이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그죠 머리 갖고 있으니까 신한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을 이제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죠. 자, 195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회계, 196페이지 투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놔뒀네요. 195페이지. 내 돈은 열심히 일을 해 내게 더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 내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훌륭한 직원과도 같았다.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고 세전 수입으로 고용주에게 포르쉐를 사주고 있었으니 말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키오스크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동화기계.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키오스크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 사장들이 너무 만족을 해요. 키오스크에? 네. 그러니까 자기네 데이터로 계산을 딱 해보잖아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 그 사람을 썼을 때보다 컴플레인도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인 운영 시간도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키오스크가 어디 있을까요? 롯데리아? 네, 맞아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거기가 가서 보면 제일 앞서가는 걸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다 넣게끔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지금 그런 그 패스트푸드 가게가 제일 이제 복잡한 기계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손님들도 그걸 좋아해요. 요새 히키코모리 그 사람들이 그 피플포비아 사람들 대면하는 걸 싫어해. 요새 젊은 애들이. 응. 아니 싫어. 전화 통화도 못한대요. 그 주문을 못한대요. 전화로.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주문해달라고. 나 깜짝 놀랐어. 거의 공해. 엄마한테 전화해서 주문해달라고. 아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전화 통화도 못한대요. 주문. 희한하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뭐 그거 저 잘 됐네요. 잘 됐네요가 아니라 알바가 싸구려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식으로 조금 더 가면 자기네도 그 생각을 했어. 저 사람들 없애면 인건비가 줄 건데 사람들을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국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렇게 했는데 좋으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근데 백종원도 지금 선두 그 라면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는 직원이 딱 2명밖에 안 돼요. 그 키오스크를 이렇게 주면 그 라면 냄비에다가 요거 담아서 주면 지가 이렇게 끓여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그 인건비 대신에 그 제일 좋은 상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걔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라면 제작소가 지금 육지에서 그 패스트 매장 지금 2개 하고 있어요. 저도 시내로 나오게 되면 이 키오스크를 써야지. 195페이지. 제일 좋은 건 위생적으로 제일 좋아. 예.
카드 받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박스 자산 부분에 투입된 돈은 열심히 일을 해 고용주에게 세포르쉐를 사주는 훌륭한 직원과 같다. 내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내 포르쉐가 바로 그 증거였다. 나는 부자아버지에게 받은 가르침을 통해 아등바등 달리는 새향기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그 교훈을 통해 뛰어난 금융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금융 IQ라고 부르는 이 금융지식을 키우지 못했더라면 재정적인 독립은 그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 지식을 나누고 있다. 금융 IQ는 4가지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되는데 금융 IQ 첫째 회계, 둘째 투자, 셋째 시장에 대한 이해. 첫째 시장에 대한 이해니까 3번은 그냥 시장이죠. 195페이지. 근데 몰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회계는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제국을 건설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많은 돈을 벌릴수록 더 높은 영화수를 요구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를 일이 답도는 기술이다. 이것은 좌뇌적인 지식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요시한다. 재무보고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 지금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손수지 대자보는 알잖아요. 나중에 선생님 알게 돼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가 장사꾼들이 진짜 장사꾼이잖아. 돈 벌고 저축하고 돈 벌고 저축하고 이 짓만 하잖아. 그냥 3인이야 3인. 그리고 자기 돈에 내 돈에만 집중하고 대출 받아서 일단 여기 장사 잘 되니까 일단 건물을 올리고 나서 갚아나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뭐예요? 손익계산서 뭐라고? 정제. 그죠? 대차대조표 뭐라고? 현재. 저번에 빠진 사람한테 전화 줘야지. 선생님 받았잖아요. 너가 이민을 꼭 가야 돼. 뒤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추천해줘. 아니지 초청이지. 초청. 아 초청. 무시키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미국 간 다음에 선생님 블로그에 와서 추천 한번 눌러주라는 말이잖아. 영어학원 다니는. 자 2번 투자.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다. 창의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전략법. 투자는 영어로 뭐죠? 에셋. 그건 자산.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네, 인베스터가 인베스트먼트. 투자가잖아요. 응.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권사 광고할 때 많이 나오잖아. 인베스트먼트가. 에셋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에셋 되게. 시장은 영어로 뭐예요? 마켓. 마켓.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는 수요와 공급의 과학. 수요와 공급의 과학. 자, 나중에 선생님네 집에 가면 네이버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꼭 한 번씩 찾아서 보세요. 선생님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수요 공급 곡선.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거 왜 배우나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네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그 곡선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경제에 대한 아예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씩 찾아서 보시고 그 수요 공급 곡선이 뭐다? 그게 마켓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걸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잖아요. 인비저블 핸드라고. 제가 마트의 꿈이 있잖아요. 주류 도매 상한 때 술을 받으면 많게는 2, 3억까지 걔네가 무이자로 대출을 하잖아요. 그것도 날려가고 있어요. 씨발. 마트 못해요 이제. 아이씨. 진짜.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플랫폼 하려면 마트가 들어가야 돼. 이제는 플랫폼 사업이 안 되냐 하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플랫폼 사업하려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못 받는 거지. 진짜 평화로 그 도로에 육지처럼 정말 그렇게 휴게소를 하고 싶었거든요. 주유소도 집어넣고 토상품 뭐 이런 것도 넣고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4차 산업에 완전 동떨어진 행동들을 근데 그것도 못해. 아니 못하진 않지 선생님. 이제 멀어졌어. 좀 멀어진 거지. 하영 멀어졌어. 선생님 그게 절대 하영 멀어진 거 아니. 뭐냐면 지금 이럴 때 선생님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빨리 했으면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멀어졌으니까 아 이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일단 기초는 확실히 하고 그때 이제 멀어진 다음에 그때 되면 그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뛰는 거지. 근데 인터넷 TV는 정말 잘 된다. 아 맞아 그 TV 샀지 맞아. TV 샀대 TV. 가면 자세 딱 유튜브 하면 정말 잘 사는 거. 애기도 아들도 가나다 송도 그걸로 해서 요즘에 가나다더라니까 잘 샀어. 그걸로 요즘 공부하고 있대. 아 진짜로 그걸로 공부해요. 유튜브로. 유튜브 짱이야. 시장, 마켓, 시장을 이해 못하면 안 되고 투자를 이해 못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요기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네. 그 포장지. 무슨 포장지? 그 일회용 못 쓰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카페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 아니 카페는 하는데 카페는 별 문제가 안 돼. 뭐 통닭집, 피자집 이런 데들이 되게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렇군. 종이로 하지. 종이도 안 된대. 자, 4번 법률. 법률도 막 깊이 할 필요 없고, 아, 제가, 뭐 하는 게, 재무제표 딱 이 정도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신문에 재무제표 나오죠? 신문에 나오는 재무제표 정도까지 이해할 정도까지 우리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보면 어떤 데 보면 있잖아요. 사장인데 지금 직원들이 뭐를 어떻게 돌리는지 이해 못하는 사장들이 있어요. 있죠? 많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직원이 헤쳐먹고 도망갔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예요. 여기 법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회계를 알아야 된다고, 투자 알아야 된다고, 시장을 알아야 된다고, 법률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바짝 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자빠 가난한 아빠를 쉽게 보면서도 이제 끝까지 못 읽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나는 뭐냐면 그냥 이 정도만 아시라고. 선생님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아 우리가 법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인지는 생기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세금 혜택. 기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가령 세금을 내기 전에 지출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죠? 월급은 세금 먼저 내고 나머지 돈을 받지만 얘네는 회사는 지출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세금 끊어줍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전문 지식의 영역이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며 남은 돈으로 삶을 꾸리려 노력한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능한 한 모든 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업은 세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안 낼 수는 없지만 197페이지 잠깐 세수. 예. 이것은 부자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세법의 허점이다.
간단할 뿐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세법의 합전이 아니잖아요. 아니 회사가 우리가 국가가 그렇게 지원해줘서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 그죠? 더 장사 잘 되고 많이 벌게끔 해서 세금 많이 내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국민들은 그냥 거저 기초연금이 뭐니 돈도 주는데 그냥 국가가 돈 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회사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부터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이게 뭐예요? 관행이지만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도 없애지 않는 거야. 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왜? 일단 회사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돈 벌었으면 우리도 좀 나눠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회사가 크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세금 내라고 하면 회사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대통령이 딱 돼서 트럼프가 자기네 법인세 깎아줄 때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의 기업을 갖고 있다면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는 중. 좋네. 근데 요새 이렇게 많이 해요.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사 돈이나 개인 돈으로 이왕 우리 그거 모임 갖는 거 제주도 가서 하게 이렇게 누가 했었냐고 우리가 못 살 때는. 근데 이제는 잘 사니까 야 이번 회의는 제주도 가서 하고 오게 이게 되게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동창회 방콕 가서 하더라. 주로 동창회 방콕. 진짜 동창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전현금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니 자동차 할부금 헬스클럽 회원권도 회사 비용으로 대마심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주식회사를 만드시라. 법인. 응. 개인 사업자는 안 되잖아요. 네, 안 돼. 주식회사는 돼요. 100% 비용 처리되더라고. 100%. 다. 되긴 되는데 술집도 돼요. 되긴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정도껏 해야지. 세무조사 들어와요. 아, 그래서 2년마다 대표를 바꾸더라.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 달라질 거도 참. 돌리는 방법은 있는데 이제 한도들이 얼마씩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매출이 어마어마하니까. 어쨌든 잘 만드시면 돼. 선생님. 이건 전문가에게 네. 회계사하고 의논하면서 그냥 카드, 본인카드 막 긁어도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뭐라고? 합법이라고.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우리는 소송이 넘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모두가 당신에게 소송을 걸어 무언가를 얻고 싶었다. 부자들은 기업이나 신탁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재산을 숨겨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구한다. 지금 서울에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집이 2채 이상 되는 사람이 이제 어떡하겠어요? 이제 우리 지방은 문제가 아니지. 뭐 1억 2억짜리 집이야. 여러 개를 갖고 있던가. 저기 하나에 막 20억 30억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무슨 붐이 불었냐면 그거 어디 맡기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신탁을 하는 거예요. 맞다. 증권사나 이런 은행에다가 우리 집을 이제 이름을 변경하는 거죠. 명의 변경을. 증권사 이름으로 은행 이름으로 신탁을. 30% 절감은 그러면 이제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내 걸로 아닌 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1년에 세금 막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집이 비싸니까. 그리고 소송을 걸게 되면 되게 수많은 법적 보호장치에 부딪힐 것이다. 나아가 실은 그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만 결국은 정부나 부자들에게 소송을 걸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은 어디서 배웠을 것 같은가?
바로 로빈훗 이야기다.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데 우리가 소송을 걸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